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삶, 죽음, 상실, 이런 좀 무거운 주제들 있잖아요. 막상 누군가와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럴 때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 거냐면요. 먼저, 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기준 교육은 뭐가 문제였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말하는 이야기의 진짜 힘이 뭔지, 실제 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살짝 맛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책이 여러분께, 특히 웰다잉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이나 죽음, 그리고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나누시나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쵸?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자니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걱정되고 또 너무 돌려 말하면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것부터가 큰 숙제처럼 느껴지죠. 이렇게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과연 우리 사회나 교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길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책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방식들에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기존 교육을 보세요. 자살률 통계 보여주고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영상 틀어주고 끝나는 식이죠. 솔직히 마음에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육은 어때요? 핵심은 바로 공감과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기존 방식이 별로 효과가 없다면 도대체 해답이 뭘까요? 이 책은 아주 뜻밖의 하지만 정말 강력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힘을 빌리는 거죠. 이 책의 바탕에는 호모 나렌스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배우고 친구랑 수다 떨면서 관계를 맺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자인 유지영 선생님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잘만 활용하면 생명 존중 같은 중요한 가치관을 정말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딱딱한 이론보다 훨씬 더요. 아니,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첫째, 동일시. 이야기 속 인물을 보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둘째, 카타르시스. 그 인물에 이입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내 안에 쌓였던 감정들을 확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찰. 등장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이야기가 가진 마법 같은 힘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게 만드는 거죠.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그 힘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두 편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숲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뭉클하죠? 사춘기 시절에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젊은이가 그 슬픔을 어떻게 겪어내는지 그 여정을 담담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빠가 소나무였다면 나는 아직 묘목이다. 아빠를 붙들고 땅속에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줄기와 잎을 무성하게 키워야겠다. 아,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아버지를 잃은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도 그걸 디딤돌 삼아서 스스로 단단한 나무로 자라나겠다는 그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 책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드러나요. 그냥 이야기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지속적 유대감, 상실을 통한 성장, 이런 핵심 주제들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야 할지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로 애도라는 감정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안개입니다.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바로 10대 딸이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온 가족이 상담실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장면 중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에 대해 묻는 상담사의 질문에 고맙고 미안하지만 아내와 딸이 상처받는 걸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요. 이 한마디에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에게 말 못할 상처와 갈등을 쌓아왔는지가 그냥 다 느껴지는 거죠. 이 안개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한 사람의 우울이나 고통이 결코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사실은 표현되지 못한 채 가족 전체를 짓누르는 문제일 수 있고, 심지어는 할머니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아픔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책 속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왜 필요한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웰다잉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강사님들께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사님들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책은 그냥 참고도서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종합 선물 세트나 만능 도구 상자에 가깝습니다. 주제별로 또 대상 연령별로 이야기가 싹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다 각 이야기마다 뭘 가르쳐야 할지 알려주는 작품 해설에 자, 이런 질문들로 토론해보세요 하는 함께해요 코너까지 있으니 정말 따로 수업 준비할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만 들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책은 두 그룹 모두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먼저 일반 독자분들.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싶지만 너무 무겁고 어려워서 망설였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이 책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웰다잉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께는요,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통계나 이론 대신 사람들 마음을 확 움직이는 생생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성찰의 도구로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실용적인 교재로도 양쪽 모두에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우리 생각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 한 권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책,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살픔과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로소 진짜 함께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